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얼마 전 제가 토요미스테리 소재를 준비하다가 새롭게 개봉하는 범죄 스릴러 암수살인이라는 영화, 김윤석 씨하고 주지훈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이런 영화가 곧 개봉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생소한 이 단어 암수살인, 여기에 끌려서 제가 열심히 조사를 해보던 중 이 영화의 내용이 실제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오늘 그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암수살인 또는 더 넓은 의미로 암수범죄란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건요, 범죄가 발생을 하긴 했지만 경찰이 인지를 하지 못해서 신고가 되지 않은, 즉 그냥 묻혀버린 범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의미론 꼭꼭 숨어있는 범죄를 말하죠. 어찌 보면요, 범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 범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라고 생각하신다면, 누군가가 실종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다면, 또는 범죄로 인한 충격과 혹시나 있을 수치심 때문에 피해자가 아예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면, 예를 들어 성범죄 유형이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럴 경우 암수범죄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암수살인은 아무도 모르는 살인이라는 뜻으로 어찌 보면 미제살인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암수살인은 누가 죽었는지, 그리고 누가 죽였는지조차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건조차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2012년 그것이 알고 싶다 감옥에서 온 퍼즐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던 이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은 실제 2010년 11월이었어요. 그는 22년 동안 부산 지역의 강력사건 현장을 누비던 김정수 형사입니다. 실제 모습이에요. 그가 어느 날 정보원으로부터 살인과 연관이 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 이 씨를 한 국수집에서 만나게 되는데, 남자가 자신이 2003년 6월 대구에서 발생한 한 여성 실종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나는 시신을 옮기는 일을 맡았다고 털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자신이 약 10건에 달하는 다른 살인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형사 앞에서 늘어놓게 돼요. 김 형사는 직감적으로 그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었죠. 그러던 중 이 씨가요, 또 다른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돼가지고 부산구치소에 15년형을 받고 수감이 됩니다. 김 형사는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뇌리에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씨를 찾아가서 그가 그때 국수집에서 얘기했던 살인사건에 대해 신문을 하지만 이 씨가 저 아니에요 하면서 잡아댑니다. 어쩔 때는 이런 접견 자체를 거부하는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김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와의 오랜 면담을 통해 약 11건에 달하는 살인사건 리스트가 담긴 자술서를 받아냅니다. 여기 실제의 사진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게 정말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는 아직 모를 자백이었지만 김 형사는 이후에 주말마다 교도소를 찾아가서 이 씨로부터 접견을 했고 단서들을 얻고 단독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조사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가 준 그 리스트 2번에는 아주 익숙한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2번에 정확히 어떻게 써져 있냐면요. 신 씨를 살해 후 은닉 매장. 신 씨라는 여성은요, 지난 2003년 6월에 실종된 이 씨의 동거녀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씨가 사실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긴 했어요. 그런데 물증이 없어서 풀려났던 거죠. 김 형사는 이 씨에게 묻습니다. 어디를 가야 시신을 찾을 수 있냐고요. 그런데 이 씨가 아니, 알려주면 저한테 뭐 할 건데요? 라고 되받아치는 거예요. 와, 답답하죠. 결국 이렇게 오랜 실랑이 끝에 이 씨로부터 약도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근처 현장을 수색을 한 끝에 김 형사가
뭘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시신을 옮길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용 가방과 신 씨의 토막난 유골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억울한 죽임을 당했던 신 씨의 시신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시신까지 발견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 씨가 태도를 바꿉니다. 저는 묻기만 했어요. 죽이진 않았다고요.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미 7년이나 이상 지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실 결정적인 어떤 증거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이런 자백을 했다 한들 증거 없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씨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죠. 나 아니라고. 그는 이렇게 교묘히 빠져나갑니다. 이 씨와의 면담을 통한 대화에는요, 항상 진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김영사는요, 이 자술서를 기본으로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펼쳐놓은 어떤 추리게임과도 같은 상황에서 이 씨의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야 했습니다. 이 진술서에는요, 여러분, 11건의 살인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요, 5개는 택시라는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과거에 이 씨가 택시 운전자였을 때 뭔가 저지른 범행으로 추정이 되었죠. 그리고 김영사는 계속해서 이 사건에 매달렸고 드디어 이 리스트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진술이 들어있는 바로 9번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던 중에 아니 이번에는 이 씨가 먼저 갑자기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아, 내가 옛날에 택시를 했을 때 말이지 하면서 그때 승객으로 태웠던 한 20대 여성을 자신이 살해한 후에 묘지에 안매장했다는 거예요. 그는 왜 이제 살인을 저질렀냐라는 질문에 택시를 태워서 가는데 이 여성이 차에 구토를 했어요. 술에 좀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에 구토를 해요 하니까 10만 원짜리 수표를 던지면서 세차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건방진 태도를 보였고 그거에 참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는 여성을 폭행합니다. 그리고 그거에도 이제 분이 풀리지 않아서 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차로 다시 한 번 더 밟은 뒤에 시신을 토막내 매장했다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문제가요, 구체적으로 피해 여성이 누군지 알 수 없었고 어디에 매장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 씨가 말장난만 하면서 막 형사님이 알아서 찾아보세요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신랑이 끝에 단서가 될 만한 약도 몇 장을 받아내게 되죠. 그리고 김영사는 당연히 이곳으로 가서 발굴 작업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신은 찾지 못합니다. 이 씨가 벌여놓은 이 추리게임, 근데 이쯤 되면요, 도대체 이 씨의 목적이 뭔지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게임을 형사하고 벌이고 있는 건가요? 전문가에 의하면 이 씨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강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주로 여성에게 폭력을 해하면서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줬었을 텐데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게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때부터 김영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범죄를 과시하듯 자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영사는 형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마치 이 씨한테 끌려가는 듯 하면서, 그래서 매주 방문을 하면서도 자백을 받아내고 단서를 찾아내서 사건을 해결해가고 있었던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씨가 다른 형사의 접견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김 형사에게만 편지를 쓰고 김 형사와의 접견에만 나왔다고 합니다. 심리 전문가들은요, 이 씨가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막 김 형사가 마치 자신한테 절절매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찾아오게 만들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할 거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김 형사님은 휴일도 반납한 채 이렇게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고단한 여정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김영사가 한 사건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칼에 찔려서 사망한 사람을 건물 지하에다가 넣고 불을 질러서 이 사체를 훼손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이 씨가 그 장소를 자주 가던 시기였던 거죠. 게다가 아까 그 보셨던 이 씨의 살인 리스트 7번에는요, 흉기를 사용하여 살해 후 지하 계단에 밀어 살해했다라는 자백이 쓰여 있었어요. 2012년 이 사건을 조사하던 이제 김영사가 과연 이 씨의 자백을 받아내서 정확히 범인을 찾아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씨의 오리발로 또다시 무산되었을 수도 있죠. 와, 김영사님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이 책임감 외에도 그가 펼쳐놓은 이 추리게임에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 사건을 풀어내는 것에 형사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범인이 혼자 낄낄대면서 완벽한 범죄야 라고 끝날 수도 있었던 암수살인. 그런데 그게 과연 남의 일이기만 할까요? 어쩌면 내 주변에도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끝까지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사건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려고 했던 이 김영사님 같은 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억울한 사건들이 수면에 떠오르고 또 피해자들을 위해 하나씩 해결되길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암수살인을 소재로 한 영화 예고편 보시겠습니다. 형님, 접니다. 누구? 총 7명입니다. 제가 찍은 사람들이야. 안매장도 하고 강한대교 위에서도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제 좀 관심이 생기니까. 이유가 뭐고? 뭐 하시겠냐고요? 뭐가 자백을 하냐고? 이형 가고 있어. 미래가 믿을 수가 있겠나? 그거 완전 돌아야 돼요. 이만은 학술적으로도 분석이 안 된단다. 어차피 이게 다 암수살인 아닙니까? 실종 신고나 변사 발생, 수사 보고서도 없으니까. 일단 무조건 믿고 끝까지 의심하자. 미친놈 말만 믿고 이게 잘하는 짓이가 모르겠네. 어디 사람 뼈? 나머지 어디 있노? 내가 모르지. 네가 죽여서 묻었다고 말했잖아. 그거야 형님이 시작했을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이게 네가 살인범이라면 날인이고 인정이다. 그래서 이 씨발 새끼. 그만 손 떼라. 딱 하루만, 아니 반나절만 시간을 주십시오. 네 글모가 각본 쓰는 건 모르겠어. 새끼야, 이 주제에 무슨 일복이고 그저 대자범이지. 네가 아무리 지랄해도 결국 내는 뭔데? 항상 생각이 끝까지 틀리면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입 열 때까지. 어디 있노니? 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